약혼하신 지 3일차시네요? 4일차, 4일차인가요? 어떠세요? 좋아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는 많이 나누셨어요? 어플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습관이 안 되고 많이를 사용 안 해봐서 이제 점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고객이 네,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네, 신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결혼했구나 네, 이걸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아내구나 이걸 네.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또 한 말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내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막 점점 저한테 붙는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신부가 신랑님 가슴에 이렇게 안길 때. 네, 막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스킨십이 좀 오갈 때 아마 이제 신랑님 좋더라고요. 돈도 더 벌고 싶고 막 그러실 거요. 의욕도 좀 더 생기고. 이제 그렇죠. 책임질 사람이 생겼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죠. 대체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우리 신랑님도 신부님하고 그런 걸 느끼셨구나. 생각만 하는 것보다 하려고 생각을 먹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그냥 그게 좀 시간이 흘러가서 보통 아까운 우리가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게 더 네. 많이 생각이 나서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생각만 뭐 한 5년?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한 6개월, 9개월 그 정도 고민하고. 제가 신랑님한테 이 설명 못 해드렸는데 신부님의 한국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하진 않았는데 예. 만약에 지어준다면 진짜 예쁜 이름? 저는 해주고 싶어요. 신랑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성은 신랑님의 어머니 성을 따는 게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랑님의 어머님이 예를 들어 이씨였다. 그러면 이에다가 신랑님의 이름을 한 두세 개를 만들어 보세요. 네네. 그래서 신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신부들이 거기서 가장 이쁜 이름을 선택해요. 제가 신기한 게 신부님들한테 예를 들어 이미숙과 이미자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이름이 더 이뻐요 했을 때 다 이미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신부님들 들어볼 때 이 이름이 더 이쁘다 이걸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좀 살았던 신부님들은 네. 이름을 나중에 결정할 때는 네. 연예인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아, 방송에서 듣던 이름들 네네. 그 이름들 되게 이쁘잖아요. 이쁘죠. 그쵸. 네. 우리 신랑님 중에 어떤 분은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도 있어. 괜찮은데. 네. 이름을 신랑님이 한번 생각해서 신부님한테 꼭 선택은 신부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네. 한번 오늘 고민해보세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쁜 이름으로. 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그 이름으로 네. 불러주고 나중에 신부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그 이름을 등재하면 신부의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국적 취득할 때 그렇죠. 이제 그거를 국적 취득 전에는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네. 한국 이름을 어디 등재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국적 취득하면 신랑님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름으로 등재를 하면 그게 신부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전 처음이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뭐 중요한 게 한국 이름을 불러주면 친구도 여기서 익숙하게 되고 한국 가서도 그게 훨씬 필요하실 거예요. 네, 생각을 결혼 직전에는 해서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렇죠. 한번 선택하게 해서. 신부하고 대화도 나눠보세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는 주로 무슨 이야기 많이 하나요?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너무 좋아서 통화를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그거를 막 막 이렇게 보여주고 엄청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가 많아서 네.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가족이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 같이 누워있으면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같이 붙어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은 어려운 대화 이런 거 안 하고 뭐 먹지 뭐 하지 간단하게. 뭐 이런 그렇죠. 간단한 오늘 할 일들. 네네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죠. 신부님이 멀미가 심해서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만 타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표정이 아프니까 야, 우리 어제 그 고기 먹을 때 신부 표정이 안 좋았는데 멀미 때문에 네. 힘들어해서 저도 좀 미안했어요. 생각 외로 멀미하시는 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차 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창문을 열고 얼굴만 빼고 다니고 그랬어요. 멀미 때문에 예, 그게 심하신 분들 그래요. 그리고 차 냄새를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방향제 냄새를 싫어한다. 그냥 뭔가 다 냄새도 좀 민감하신 것 같아. 지금부터는 두 분이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 두 분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도 길게 잡고 조금 더 추억도 쌓고 이제 결혼식 전까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끈끈해지려고 시간도 더 길게 잡았고 한 거거든요. 신부를 믿어보세요. 믿어야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잡혀 살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마사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신랑님은 그 신부님한테 굉장히 많이 양보하실 분 같아 보였어. 우리 잘하네. 신부님이 적당하게 우리 신랑님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강약 조절 되게 잘해요? 잘해요. 연애를 안 해봤다는데 이게 센스인가 봐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 수 있다고. 네, 딱 그런 여왕님 포스가 있어요. 잡혀 살아야죠. 지금부터는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추억을 쌓아가는 거야. 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정tum을 나누시면서 네. 두 분이 관심도나 이제 네. 그리움 보고 싶고 이게 결정되지. 그걸 최대한 많이 쌓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한국 추억도 있어야 둘이 옛날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근데 신랑님도 신부님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 들어가시면 네, 대화할 게 많아져서 그전에 좀 어려우셨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때는 진짜 얼마 못 보고 한국 간 거라 이제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대화 주제도 떨어지고 제가 이렇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없거든요. 네네. 불과 며칠 지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여행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여행 가고 싶니? 그러면 신부가 나는 어디? 그럼 신부 보고 한번 호텔도 알아보라고 그러고 신랑님이 호텔을 알아보면 이 호텔에 대한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신랑님이 거기도 좋은데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게 대화를 계속 이어보시는 거. 여행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거야. 네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요번에 다낭 가고 싶다고 음.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물어볼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한국 가서 내가 언제 베트남 가면 우리 언제 여행 갈까? 그리고 여행 갈 때 계획은 우리 몇 밤 며칠로 갈까? 네. 호텔은 어디서 자고 우리 첫째 날은 어디 갈까? 그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시면서 네.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예산도 뽑아보시고 여보 그러면 그날 우리는 이번 여행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까? 그럼 호텔비, 뭐 이동비 뭐 네. 따져보면서 신부가 주고받고 그러시게 되겠지. 네. 그러면서 신랑님이 꼭 여보가 선택한 이 호텔 너무 좋은데? 이런 칭찬도 좀 해주고. 칭찬을 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해야 돼요. 네, 되게 좋아하는. 근데 그거는 싫어하는 여자 없어요. 맞죠. 지금은 뭘 해도 다 이쁠 때라. 맞아요. 뚱할 표정도 지금 귀여워요. 지금 화내도 이쁠걸요. 그런 게 옛날 우리 신랑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귀엽다. 하는 행동이 귀엽고 말하는 것도 재밌대요. 네. 지금 신부가 저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 피러 나가려고 딱 하면은 입술이 이런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부러 모션 취하고 나가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한국 가면 좀 줄이고 최종적으로 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줄이는 쪽으로 그래도 하려고. 조금 노력해보시라고 네, 하시네. 네, 좀 싫어하니까 맞춰야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서 서로 속 얘기도 하는 거고 그쵸.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랑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이래 내가 말이 많다고 제가 여기서 안 내면서 제가 좀 설명해야 될 일들도 있고 사실은 제 주장을 강하게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신랑님한테 중요한 게 다른 신랑님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랑님들, 신부님들하고 무슨 일 있으면 들어주는 역할이야. 왜 그러면 그 공간에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네. 나도 몰라요.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지금 싸웠어. 네. 그러면 말들이 다를 때가 되게 어려워. 네. 신랑님하고 신부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 거짓말하는 거고. 네네. 근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네가 거짓말이라 말할 수는 없거든. 네. 그냥 두 사람이 의견 충돌나서 핵심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은 오해를 풀 수 있어. 네. 그걸 알아보면 신랑님도 이건 내가 오해했네요 이럴 네. 수 있는데 말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 신랑님 생각에 신랑님들도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할 해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 유리하게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랑님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랬었구나 두 사람 간에 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오해인 것을 좀 풀어드리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실장님 들어보면은 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역기의 한계구나. 네. 우리가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럴 수 있었겠구나. 설명해주면 신랑님들이 이해하죠. 그랬었군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이해를 해. 네.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신부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뭘 알아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지. 그냥 웃어주고 좋은 표현 많이 해주고 네. 번역기도요. 좋은 말은 절대 나쁜 말로 안 바뀌어요. 네. 근데 나쁜 말이나 농담이가 나쁜 말로 표현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죠. 농담이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줘야 돼. 네. 처음은 그게 좀 어려워. 네. 사람 간에 농담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해야 서로 재밌는데 네.
그걸 조금씩 해 나가시는 거지. 네,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해야죠. 그것도 신랑님도 성격이야. 신랑님들 따라 그 정도 차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어느 순간 신부들도 신랑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랑님도 아마 요 며칠 있으면서 신부를 조금 파악을 하셨을걸? 네, 내 아내는 이렇구나. 좋아하는 건 안 해줘도 돼. 네, 근데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힘들더라고. 좋아하는 걸 안 해주면 서운함으로 끝을 낼 수 있는데 네. 싫어하는 걸 막 강요해서 하게 하면은 그건 싸움이 커지더라고. 뭐 아무래도 신부가 어리니까 더 좀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혹시나 제 행동으로 상처 뭐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신랑님이 뭐야,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는 스타일이야. 신부하고 잘 지내시고 좋은 점 서로 발견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네, 칭찬 많이 그러세요. 해야죠. 그리고 신부하고도 또 다음에 오셔서 여행도 가보시고 그래서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어머님이 11남매셨나요? 신부 측이 11남매라 딸이 9명, 남자가 2명, 2남 9녀였어요. 아버님 쪽도 되게 많으시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형제자매가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을 많이들 생각을 해요. 전통 결혼식을 해도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못 거의 다 하는 것 오죠. 같아요. 모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권유할 텐데 그 술을 다 드시면 신랑님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시기도 하고 거절하고 그 베트남하고 우리 담비 한번 가르쳐줬잖아요. 네. 그 말도 다시 공부해서 그 정도 멘트 해주면 네. 굉장히 예의 있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님 쪽 집안이 술을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각오하고 그렇죠. 갈 때 신랑님도 술을 좀 드실 줄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 드셔서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계속 안 드셔도 되고 한두 잔씩 딱 네. 아버님하고 건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 산책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산책도 안 했죠? 와이프가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돌아다니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신랑님한테 안긴다면 다행이야. 제 옆에서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돌아다녀도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신랑님 이렇게 의욕도 보여주시고. 저는 오히려 촬영해서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이게 추억이 되실 거예요. 네네. 나중에 아, 이 영상을 해주시니까. 신부하고 훗날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다 보시면은 재밌을 거야. 아 우리 그때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말 공부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뭘 할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의 추억 영상이니까. 결혼해서 4일차 되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진짜 이걸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 반대도 처음에는 있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일단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혹시나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민 당연히 해봐야겠지만 너무 길게 하시면 그 기간이 나중에는 정말 아까우실 수도 있고 저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부님한테 서운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좋았었던 일, 아내한테 네.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면 그걸 이해해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통역들하고 서로 싸우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통역들한테 서운함이 있는데 네. 우리 통역들이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고마우니까 이걸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내가 양보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신랑님도 신부한테 좋았던 감정을 많이 뭐 이렇게 추억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훗날 신부가 좀 서운하게 해도 그걸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그건 하나 있었어요. 그 약혼식 사진 찍을 때 제 예.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네. 신부가 옆에서 같이 바라보는데 윙크를 하더라고요. 아 웃으라고? 네, 저 웃으라.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신랑님 그 감정을 간직하시고 네. 나중에 그럴 때 그 생각 떠올리면 신랑님도 더 용서해 볼 수 있을 거야. 네, 하여튼 신랑님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리죠.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